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원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은 부채꼴이 실고기에 대한 자료이다. 동해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독도 해역에서 부채꼴이 실고기가 발견된다. 이 실고기는 작은 먹이를 재빠르게 흡입하기에 적합한에 밑줄 치고 빨대 모양의 주둥이를 갖는다. 암컷이 수컷이 배에 있는 주머니 알을 낳으면 수정란 동그라미 치고 수컷의 주머니에서 부화한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은 수온이죠. 생태계의 구성 요소 가운데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양한 게 있다 그랬는데 뭐 빛의 세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토양일 수도 있고 여기 나온 수온일 수도 있고 등등등 다양한 환경 요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어디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적합하게 진화와 적응을 하고 그 적응이 시간이 쌓이면서 진화하는 예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적응과 진화의 키워드는 적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수정란은 N의 정자와 N의 난자가 만나서 2N의 수정란이 됐고 이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인간과 같은 혹은 물고기, 다양한 생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맞게 되겠네요. 2번 볼게요. 표는 사람 ABC의 일일 섭취량과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일일 에너지 소비량에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활동대사량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 밑줄 치고 얘는 기초대사량의 정의야. 이 활동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더라도 운동선수 일반인 보더라도 운동선수가 훨씬 운동을 하면서 활동이 높기 때문에 이 활동대사량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ABC 즉 일일 섭취량분의 일일 소비량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A를 보면 얘네가 거의 비슷하고 B는 섭취량이 더 많고 C는 소비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C 같은 경우에 소비량 분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1일 에너지 섭취량과 1일 에너지 소비량이 표와 같이 된다면 B는 섭취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겠죠. 답은 2번. 3번 볼게요. 그림 가는 동물 P2N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라 세포수를 나는 P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 AB래요. AB는 분열기의 중기 혹은 후기라고 했는데 가운데 있는 B가 중기.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후기고 얘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후기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여기는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고 염색 분체가 분열되기 때문에 후기가 지나더라도 핵상이 2N에서 2N으로 변함이 없다. 기억 볼게요. 구간 1에는 히스톤 단백질을 갖는 세포가 당연히 있죠. 얘들아 히스톤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과 DNA 이중나선이 모여서 뉴클레오솜이 되고 이 뉴클레오솜이 모여 있어서 염색사가 되고 이 염색사가 응축되어 가지고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DNA 세포량 이렇게 가면서 곱하기 2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1 구간에는 G1기 세포들이 있고 이 구간에는 복제가 일어나니까 S기, 이 2 구간에는 G2기부터 분열기, M기까지의 세포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G1기, S기, G2기는 합쳐서 간기에 해당되고 이 간기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사가 있다, 뉴클레오솜이 있다. 뉴클레오솜이 있다는 것은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는 거겠지. B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 밑줄 치고 얘는 아예 다른 키워드인 게 뭐냐면 상동염색체가 접합하면 이가염색체가 되고 이 이가염색체는 감수 1분열의 전기에서 중기까지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문제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나왔으니까 아예 다른 말이겠지? 구간 2에는 A와 B 모두 있다. 구간 2에 분열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분열기에 해당한 중기, 후기는 모두 다 해당이 되니까 답은 4번. 4번 볼게요.
그림 가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거래요. 세포 호흡이란 포도당을 산소를 만나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에너지 중에 일부 40% 정도는 ATP 형태로 저장이 되고 60% 정도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기억은 CO2가 아니라 O2.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당은 C6H12O6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노폐물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C 6개짜리가 C 하나짜리로 분해됐으니까 이화작용이 맞죠.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 일부는 과정 B에 사용된다. 5번 볼게요. 그림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그 기능을 나타낸 거래요.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항이뇨 호르몬을 나타낸 건데 시상하부에서 TSH 방출 호르몬이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을,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온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죠.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콩팥이고 콩팥에서 하는 일은 콩팥에서 우리 몸으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오줌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됐죠. 기억 볼게요. 기억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대부분의 호르몬, 그러니까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분만 유도하는 호르몬 말고는 거의 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은 가에 해당한다가 맞겠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역시나 이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지금 생원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단백질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성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해요. 이제 뭐 지방 계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지는 않으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6번 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감염 실험이래요. 시료 AB를 준비하고 AB 중 하나에만 독감의 병원체가 있다.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세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얘거는 세균이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크기가 작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백질 껍질 안에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응과 진화가 빨라서 얘는 돌연변이가 매우 잘 일어난다. A를 세균이 통과할 수 없는 필터 F로 걸은 여과액 C와 B를 F로 걸은 여과액 D를 준비한대요. 그러면 시료 A, B, C, D가 있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출처가 A인데 A를 F로 걸은 거고 D 같은 경우는 B를 F로 걸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F는 세균이 통과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것만 통과를 할 수가 있겠지. 이 필터 위에는 세균이 이제 걸러질 테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독감의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없는 동물 1, 2, 3, 4, 5를 준비를 하는데 2에 1, 2, 3, 4, 5 2에는 A를 3에는 B를 4에는 C를 5에는 D를 각각 접종한대. 그럼 얘는 당연히 대조군이겠죠. 발병 여부를 한번 볼까요? 당연히 지금 1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병이 안 됐는데 지금 4를 봤더니 4는 발병이 됐대. 독감이 발병이 됐대. 그러면 4에 접종한 C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C의 출처는 어디예요? A겠죠. 그럼 A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 A가 들어가 있는 E는 동그라미가 맞겠고 니은 B에는 독감의 병원체가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A, B 중 하나에만 독감의 병원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A에 있는 걸로 나타냈으니까 독감의 병원체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살아있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특징. 답은 4번. 7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은 유전적 다양성과 종다양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포획과 남획으로 검은 콧불 속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크기가 급격히 줄어 검은 코뿔소의 기억이 감소하였대요. 급격한 기후 변화로 맹그로브 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어서 다양한 생물 밑줄 치고 이 숲에 서식하는 많은 종이 사라져서 많은 종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기억은 하나의 종 안에 있는 유전적 다양성. 그러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 같은 경우에도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종 안에 있는 유전적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다 다르게 생긴 인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기억이 높은 종,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낮겠죠. 왜? 어떤 종은 온도에 예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도에 둔감할 수도 있고 추위를 잘 견딜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산림, 초원, 사막, 습지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게 봐봐 생태계가 다양한 거니까 얘는 생태계 다양성이고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클수록 생물 다양성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A와 B는 모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에 해당한다. 답은 3번. 8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종의 개체 A와 B에서 인슐린을 투여한 후 문제를 읽어볼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거래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당 시에 나오는 건데 고혈당일 때 나오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간세포 혹은 다른 세포로 집어넣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니까 혈당이 낮아지겠고 이 간세포나 간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A와 B 중 한 개체에만 호르몬 기억의 표적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한대요. 그럼 기억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인슐린을 투여했더니 B는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A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호르몬 기억은 인슐린인 걸 알 수가 있고 이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있으나 마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혈당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아주 살짝만 떨어진다. 기억은 글루카곤이 아니라 인슐린. A는 기억의 표적 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하는 개체가 맞고요. 왜냐하면 혈당이 거의 그대로니까. B에서 정상인이잖아.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서로 길항 작용을 해서 반대로 작용을 해. 즉 인슐린은 고혈당일 때 나오고 글루카곤은 저혈당일 때 나오거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인슐린을 투여해서 혈당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일시기는 고혈당이라는 소리야.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이 구간은 1에 비해서 저혈당이겠지. 그러니까 글루카곤의 농도는 2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답은 2번. 9번 볼게요. 다음은 뼈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연령이 같은 동물 1, 2, 3을 준비하여 기억에서만 뇌하수체를 제거하고 니은에게만 생장 호르몬을 투여했대요. 기억과 니은은 2와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그럼 1은 뭐겠어? 대조군이겠지. 그 다음에 뼈 생장을 측정한 값인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당연히 생장 호르몬이 있어야만 키가 클 거 아니야. 즉 뼈 생장이 촉진되겠죠. 그럼 2하고 3을 비교했을 때 뼈 생장이 촉진된 3이 니은이겠고 기억은 뇌하수체를 제거했어. 왜냐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생장 호르몬인데 뇌하수체를 제거했다는 것은 생장 호르몬의 농도 또한 낮게 나오겠다라는 말과 마찬가지겠죠. 기억은 대조군이다. 맞죠? 니은은 2다. 틀렸고요. A는 조작 변이입니다. A는 뭐야? 지금 이 그래프의 Y축이잖아. Y축은 뭐예요? Y축은 뼈 생장을 측정한 값. 이건 결과니까 결과는 종속 변이.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 답은 1번인데 그럼 조작 변인이 뭐겠어? 생장 호르몬을 넣어줬다. 뇌하수체를 제거하였다. 이게 조작 변인이겠죠. 10번 볼게요.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눈을 뜨면 여기가
신경세포체가 있어. 보통 신경세포체는 뉴런의 시작 부위분에 있는데 감각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이렇게 뉴런 한가운데 튀어나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A가 감각뉴런이고 B가 운동뉴런이에요. 기억, A는 운동뉴런이다. 틀렸죠. 이게 무릎반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릎반사의 중추는 척수예요. 그럼 연수는 뭐냐? 재채기 하품과 같은 거겠죠. 이 반사 과정에서 A에서 B로 여기 보면 시냅스가 이렇게 축삭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흥분은 전달된다. 답은 2번. 11번이 저는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다음은 병원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과 니은은 똑같이 병원체야. 생쥐 1, 2, 3, 4, 5, 6을 준비한대요. 그 다음에 4, 5, 6에만 죽은 X를 주사를 하였어. 그럼 죽은 X를 주사하였다는 것은 어쨌든 병원체 X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인데 죽은 X를 주사하였다는 것 자체가 여긴 일단 예방주사를 한번 맞췄다라는 느낌이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2와 4에는 기억을, 여기는 기억, 여기도 기억. 3과 5에는 니은을, 여기는 니은, 여기도 니은. 그 다음에 6에는 기억과 니은을 모두 감염을 시켰대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봤더니 1은 당연히 살겠지. 항원항체 반응 여부 없겠지. 왜? 여기는 아무것도 주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는 거고 2는 죽었대요. 병원체가 들어왔으니까 죽었겠죠. 3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병원체 니은을 주입을 해줬으니까 얘도 당연히 죽겠지. 근데 4를 볼게요. 4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는 살았어. 그럼 우린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 4번하고 5번을 한번 볼게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 죽었대.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4하고 5를 비교해서 이 죽은 X는 출처가 기억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은 X, 기억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기억세포,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어서 일단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니까 면역 반응이 이 4라고 하는 생쥐는 살 수 있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유는 여기 5하고 6을 비교했을 때 이 6 같은 경우는 니은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니은의 병원체가 조금 더 셌나 봐요. 기억 볼게요. A는 산다가 아니라 죽었다. 죽은 이유가 지금 제가 3번이랑 5번을 한번 봐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이 넣어준 니은 역시나 병원체이기 때문에 병원체를 넣어줬는데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여긴 죽었겠지. 나의 5에서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4, 5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4는 살았다고. 다의 5에서 니은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4 같은 경우는 다의 4 같은 경우는 니은을 아예 넣어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니은에 대한 항체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다가 맞겠죠. 12번 볼게요. 그림 가는 어떤 지역에서 동물종 기억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건데 시간에 따른 개체수가 이게 지금 S자형 생장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 X자형 생장곡선 같은 경우에는 J자형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경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이론적 생장곡선에 비해서 항상 개체수가 이렇게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A와 B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A와 B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출생률은 특정 시기 동안 출생한 개체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값이고 사망률은 특정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이 그래프를 보고 어찌됐던 간에 지금 가그래프를 보면 개체수가 시간에 따라서 쭉쭉 증가하고 있는데 이 포인트까지는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 A하고 B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지하다가 떨어지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떨어졌어. 근데 지금 여기 개체수가 이 시점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될 수가 있고 B는 사망률이 될 수가 있지. 왜?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커야만 개체수는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는 출생률. 기억의 개체군 밀도 동그라미 치고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이외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면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체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개체수가 더 높으니까 T2일 때가 더 높다. 그래서 답은 13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BC의 흥분전도 속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BC의 지점 D1부터 D4의 위치를 표는 ABC의 표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는 자극을 준 지점부터 뭐 D1이든 D2든 D3든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여기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래프의 X축 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자극을 준 지점은 D2와 D3 중 하나고 기억부터 리을 중 세 곳에만 시냅스가 있고 1, 2, 3, 4는 D1부터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 B, C는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을 의미한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80은 한 군데밖에 없죠. 그래프 시간이 X축이 3초. 그러니까 여기는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거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인 걸 알 수가 있고 0은 두 개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플러스 30 같은 경우는 그래프 X축이 2초니까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이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60은 그래프 시간이 X축이 1이고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4초. A, B, C 중 두 신경을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는 1로 같은데 나머지 한 지점은 2래요. 그러면 A, B, C 뉴런의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D2 혹은 D3는 자극을 준 지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0이니까 그래프 X축이 5가 돼야 합쳐서 5가 되잖아. 근데 5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5는 마이너스 70인 걸 알 수가 있고 1, 2, 3, 4 중에 3개의 신경 다 마이너스 70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2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70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는 막전이는 이미 자극이 도달해서 다 끝났거나 아니면 아직 자극이 도달하지 않은 지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경 B의 4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4라고 하는 지점에 그러니까 신경 B의 4와 2 사이에는 시냅스가 있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 A하고 C를 보면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는 막전이가 여기 그러니까 지점 E 말고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봐서 만약에 자극을 준 지점이 D3라고 하면 A 뉴런하고 B 뉴런 같은 경우 D2, D1에 자극이 절대 도달할 수가 없을 거야. 왜? 시냅스 자극의 전달 같은 경우는 앞 뉴런의 축삭 말단에서 뒷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절대 뒤에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자극을 준 지점은 D3가 아니라 D2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는 D2, 그 다음에 여기는 D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에는 무조건 막전이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한번 살펴볼게요. A 신경 보면 D1은 막전이가 마이너스 60이래. 그러면 D2에서 D1까지 가는데 4초 걸렸다는 소리잖아. 4cm를 4초에 걸린다는 것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4초를 4cm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가 1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만약에 속도가 1로 똑같다면 B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는데 A, B, C는 이 셋 중에 고르라고 했으니까 B는 절대 마이너스 60이 될 수 없고 마이너스 60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뉴런 C는 속도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cm를 2초 동안 2cm per ms로 갔으니까 2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D2에서 D3까지 가는 데는 2cm가 떨어져 있고
속도는 2, 시간은 모르고 거리는 2cm니까 x 같은 경우에는 1이라는 것을, 여기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초 동안에 갈 때 동안에 걸린 1초 자극을 준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1초인데 얘는 4여야 되는데 4일 때는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죠. 그러면 뉴런 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물음표밖에 없으니까 얘가 D3, 얘는 D4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볼게요. B 뉴런은 지금 D3와 D2 사이의 거리는 2초야. 근데 만약에 시냅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속도는 1이니까 시간은 속도 1분의 2니까 2초 걸리겠죠. 가는데 2초, 막전이는 X축은 3cm,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 맞아서 여기는 시냅스가 없고 나머지 지점에 다 시냅스가 있다. 시냅스가 있다는 것은 시냅스가 없을 때보다 이 가는데 걸린 이 앞에가 더 많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합쳐서 값은 5초로 똑같으니까 뒤에 있는 X축 시간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뉴런 A를 보면 원래 D2하고 D3 같은 경우는 A도 똑같이 마이너스 80 여기여야 맞거든. 근데 지금 A를 한번 볼게요. 시냅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잖아. C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시냅스가 없으니까. D2부터 D4까지 거리는 3cm예요. 그럼 시간은 속도 1분의 거리 3이니까 3초가 걸리겠죠? 그럼 그래프 X축은 2여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30이고 하나 남은 여기는 0이 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를 때 동안 걸린 시간 2초여서 여기 그래프 X축이 3초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80이어야 되는데 0이 됐다는 것은 시냅스가 없다면 이미 탈분극, 재분극을 끝나고 과분극이 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재분극과 탈분극 어딘가, 즉 딜레이가, 시간의 딜레이가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X축 그래프가 3초여야 되는데 이 3초보다 작아졌다는 것은 이 갈 때 동안 걸린 시간이 커졌다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걸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되고, 기억을 볼게요. A는요. 디귿의 시냅스가 없다. A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다르다. 14번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 색채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했으니까 A는 다인자 유전. 나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EFG가 있는데 표현형은 세 가지인 걸로 봐서 우열관계가 명확하고 나와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유전자 4개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P의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라지 F예요. Q의 유전자는 라지 A 여기는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모르고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F, 라지 G야. 기억은 여기는 대문자 혹은 소문자 중 하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혹은 소문자 중 하나예요. P와 Q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인 걸로 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1, 2, 5, 10이 되는데 여기서는 가든 나든 절대 표현형이 10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2, 5로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 더 나라고 하는 거의 표현형 최대 3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2라고 하는 가지수가 나의 표현형이고 5라고 하는 가지수가 가의 표현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네 둘이 다 똑같이 이형접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자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문자의 가지수가 210, 210, 210 최대 대문자를 가진 거는 6개, 최소 대문자는 0개여서 0개부터 6까지 총 7가지가 되는데 여기는 7가지가 아니니까 우린 앞으로 7가지는 얘네들이 이형접합인 것으로 우리가 외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스몰 a, 라지 b, 스몰 d, 라지인 사람과 가와 나의 표현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래요. 그럼 16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던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을 한번 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녀는 EF, EG, FF, FG예요. 근데 나의 표현형이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F겠죠? EF이거나 혹은 FG 둘 중에 하나여야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서 우리는 얘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어쨌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가능한 표현형은 FG가 아니라 EF인 걸 무조건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는 무조건 표현형이 F가 나와야겠죠. F하고 G가 있을 때 F가 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들아 E와 F 사이의 우열을 정해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E하고 G하고 있을 때 G가 우성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는 G가 나와야 되니까 F는 G보다도 우성이니까 여기도 F가 나와야 돼서 절대 E가 나올 수 없어서 E하고 G가 있을 때 E가 우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그럼 표현형이 E겠죠. 그 다음에 이제 E하고 F를 우리가 매치를 해야 되는데 E도 나올 수 있고 F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가를 볼게요. 가에 대한 표현형이 5가지인 걸로 봐서 이제 우리 이걸 외우도록 할게요. 5가지가 되는 경우는 뭐 A든 B든 D든 상관이 없는데 P 같은 경우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로 주어져 있잖아. 여기는 이렇게 하나가 무조건 동형접합이고 두 개가 각각 대문자 혹은 소문자로 동형접합이고 이렇게 된 경우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라지 D 두 개의 라지 D, 스몰 d, 스몰 d, 스몰 d로 대문자의 개수를 찾아보면 가장 많은 게 5가지, 가장 적은 게 1가지로 1부터 5까지 총 5가지가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D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든, 왜냐면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이 경우일 때 한번 대문자의 개수가 2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이게 A의 첫 번째 자리고 A의 두 번째 자리인데 A의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대문자를 픽스고 A의 두 번째 자리는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2가지예요. 지금 B의 첫 번째 자리는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2가지, 두 번째 자리는 무조건 스몰 b로 픽스. D 같은 경우는 앞뒤 2개가 다 대문자 혹은 소문자니까 지금 이 총 6가지 자리 중에 2자리는 항상 픽스니까 총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분의 4자리 중에 대문자가 2개여야 돼. 근데 지금 여기가 무조건 대문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4자리 중에 한 자리만 대문자이면 합쳐서 2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4시 1 하면 여기에 답은 16분의 4로 4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두 같을 확률은 이게 아니라 얘가 되는 것이고, 4가지 중에 대문자가 라지 2로 표현형이 나타나는 게 4분의 1, 4개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얘는 F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해보면 EFG의 대문자 우열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합쳐보면 F, E, G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문제를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야. 그럼 Q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에 대한 표현형은 대문자가 2가지여야 되고 3가지여야 되고 여기까지 합치면 그 다음에 FG 나에 대한 표현형은 F여야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2의 4제곱분의 대문자가 4자리여야 돼. 3개여야 되니까 한 자리는 A로 픽스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4자리 중에 2개만 대문자가 있으면 합쳐서 3개가 되겠지. 4C2 곱하기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 대문자가 F로 표현형이 F로 나오는 것은 총 3가지가 있으니까 4분의 3. 그럼 계산을 하면 16분의 6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여기는 32분의 9가 되겠죠. 15번 볼게요.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X는 좌우 대칭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읽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림 보면 아니까.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 두 시점 T1, T2일 때 A의 길이에서 B의 길이를 뺀 값과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읽고 넘어갈게. A, B, C는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겠지. T1, T2 이렇게 볼게. T1일 때 전체의 길이는 디귿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디귿을 나눠보면 가운데가 디귿인데 양쪽은 대칭이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기억 더하기 니은의 값이 디귿이랑 똑같다는 거지. 언제? T1일 때. T2일 때 X의 길이는 L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근육이 수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수축할 수 있는 정도를 보면
얘가 지금 기억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x만큼 수축됐다면 니은은 x만큼 증가하고 디귿은 마이너스 2x만큼 감소할 거야. 15번 문제는 수능 특강 그 근육 파트에 2점짜리 15번 문제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T1, T2를 비교해보면 T1에서 T2로 갈 때 A 빼기 B가 0.3만큼 감소를 하고 델타 값을 보면 C 빼기 B는 0.2만큼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수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 A, B, C의 값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니까 감소된 양, 그러니까 이 기억을 바로 매치하지 말고 감소 양을 한번 보면 지금 B 같은 경우는 앞에가 빼기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기억이나 디귿이어 버리면 빼기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값이 커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B는 무조건 니은인 걸 알 수가 있고 A 빼기 B를 했더니 마이너스 0.3, C 빼기 B를 했더니 마이너스 0.2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감소율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여기를 디귿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x만큼 감소하고 빼기 x만큼 증가하니까 여긴 합치면 마이너스 3x가 되는 값이 마이너스 0.3이래. 즉 x는 0.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도 똑같이 볼게요. 그럼 하나 남은 c는 기억이 되겠죠. 그럼 T1에서 T2로 감소할 때, 그러니까 수축할 때 기억은 마이너스 x만큼 감소하고 빼기 니은은 b는 x만큼 증가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x 값이 마이너스 0.2니까 x가 0.1만큼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T1일 때 기억 더하기 니은이 디귿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디귿 빼기 니은은 0.7, 기억 빼기 니은은 0.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 얘를 이렇게 옮기면 디귿 빼기 니은은 기억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억이 0.7. 기억, 니은, 디귿, 대칭 0.7 기억이 0.7이니까 니은은 0.3 그러니까 디귿은 기억 더하기 니은이니까 1.0인 걸 알 수가 있고 T1에서 T2로 갈 때 0.1 그러니까 X값이 0.1이라고 했으니까 0.6 감소 0.6으로 감소 0.4로 증가 디귿은 0.2만큼 감소죠. 0.8 0.4, 0.6으로 T1일 때 X값은 3.0, T2일 때 X값은 2.8 즉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길고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T2일 때 H대는 디귿이에요. H대의 길이보다 0.1만큼 작고 T2에서 T2일 때 Z1에서 Z2까지의 거리가 4분의 1 L이래요. L이 뭐야? 2.8이지. 그럼 0.7인 지점이야. T2일 때 여기서 0.7인 것은 기억을 지나쳐서 니은까지 가니까 니은에 해당한다. 16번 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나의 유전자는 X염 색채에 있다. 여기가 상, 여기가 X. 표 가는 남자 P와 여자 Q 사이의 세포 1, 2, 3, 4에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의 유무를 나는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 2, 그 다음에 여자 Q의 성별과 체세포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야. 1, 2, 3, 4 중 두 개는 남자 거, 두 개는 여자 거, 1, 2, 3, 4 중 두 개는 EN, 나머지 두 개는 N이래요. 그럼 여기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P, 얘가 Q. 자녀 1은 남자, 자녀 2는 여자래. 그럼 자녀 B하고 D 같은 경우는 X염 색채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녀 1 거 남자 거부터 한번 볼게. 그럼 X, Y겠죠. 여기는 무조건. 근데 스몰 B가 없대. 그러니까 라지 B가 있겠지. 스몰 D, Y. 그럼 아들의 X염 색채는 무조건 엄마가 주니까 엄마는 이걸 하나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세포 1 볼게요. 지금 여기 표. B하고 D가 없대. X염 색채가 없대. 그러니까 뭐 핵상이 N이든 EN이든 X염 색채가 없다는 것은 얘는 Y염 색채를 포함한다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남자 P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지금 그리고 하나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감수분열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항상 그려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위에 있는 두 개의 세포는 핵상이 EN이고 밑에 있는 두 개의 세포는 핵상이 N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핵상이 N인 지점에 있는 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무조건 EN인 지점에 있는 유전자의 세포의 유전자가 포함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세포 1 같은 경우에는 N인데 그러니까 N이든 EN이든 모르겠지만 남자 건데
얘가 N이든 EN이든 무조건 만약에 N이라고 하더라도 남자 P의 EN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얘는 무조건 EN은 절대 아니겠죠. 왜냐면 포함이 둘 다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남자 P의 세포 N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 3, 4를 보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세포가 4니까 얘는 EN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와 3을 볼게. 그럼 2와 3 중에 뭐가 여자고 뭐가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면 2하고 3 중에 무조건 EN인 세포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2하고 1이 묶여져 있을 수도 있고 2하고 3이 묶일 수도 있단 말이야. 남자 거든 여자 거든. 근데 2하고 3이 절대 묶일 수 없는 이유는 얘네 둘은 지금 서로 엇갈려서 갖고 있기 때문에 2하고 3은 절대 묶일 수가 없고 이렇게 묶여야 되고 이렇게 묶여야 된다. 즉 1, 2가 같이 있는 거고 3, 4가 같이 있는 거고 1, 2는 P의 세포, 그 다음에 3, 4는 Q의 세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의 세포 4는 핵상이 EN인데 라지 A가 없잖아. 그러니까 Q의 세포인 3도 핵상이 N이면 당연히 여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Q는 스몰 A인 걸 알 수가 있고 라지 D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의 세포 3 같은 경우는 라지 B가 없는데 라지 D가 있으니까 얘는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P를 한번 유추해보면 라지 A는 무조건 있고요. X, 라지 B, 스몰 D, Y야. 그럼 아빠의 이거는 무조건 딸한테 가니까 라지 B, 스몰 D인데 딸을 보면 스몰 b, 스몰 D도 있다고 했으니까 엄마에게서 스몰 b와 라지 D를 가지고 있는 X염 색체를 받았을 테고, 자, 엄마한테서 무조건 얘를 같이 오겠죠. 그럼 기억 볼게요. A는 X이다. 맞죠? 3은 P가 아니라 Q의 세포다. Q, 엄마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서로 이형접합이다. 17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나다의 유전자형은 모두 같은 염색체에 있대요. 이런 말이 나오면 저는 보통 X염 색체에 있구나 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긴 하는데, 가나다 중 여기서 2개는 우성이고 나머지 1개는 열성이래. 근데 가는 라지 A 스몰 a,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고 대문자는 소문자에 대해서 완전 우성인데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이런 식으로 가계도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비분리를 떠나서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부모는 나에 대해서 병인데 자녀 3에서 정상이 나왔으니까 나에 대한 거는 병이 우성, 정상이 열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핵형은 모두 정상이라는 걸로 봐서 모든 가족의 염색체 수는 46개라. 왜 그러냐면 24개인 생식세포 기억과 22개인 생식세포 니은이 만났으니까 원래는 n 이꼴 23 플러스 n 이꼴 23 해가지고 2에는 46이 돼야 되는데 얘는 n 이꼴 24 플러스 n 이꼴 22가 해가지고 2n 이꼴 46이 된 거야.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자녀 4래요. 그러니까 자녀 4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네는 다 상염색체에 있는 건데 X염색체 문제를 제가 이 문제를 풀다가 X염색체에 있구나라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X, Y 여기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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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XY 이렇게 될 거야.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나가 없으니까 얘는 X 스몰 b고 무조건 여기는 X 스몰 b 라지 b가 되겠죠. 아빠도 라지 b가 될 거예요. 그럼 자녀 둘한테는 무조건 라지 b가 있는 X 염색체가 하나씩 왔을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엄마는 X 염색 여기가 병이 없는데 자녀에게서 지금 병이 다 나타난 걸로 봐서 얘는 무조건 얘는 이제 얘가 일단 병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얘를 정상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엄마는 스몰 a가 될 거고, 그럼 자녀 3 같은 경우는 절대 스몰 a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왜? 자녀 3이 이렇게 스몰 a가 있는 X형 색채가 오면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니까 얘는 가가 발현되지 않아야 되는데 가가 발현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는 이게 모순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얘가 만약에 정상이랑 얘가 병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녀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 텐데, 그러면 자녀 1, 2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겠죠. 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자녀 3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자녀 2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녀 3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 같은 경우 병이 없으니까 라지 A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라지 A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이렇게가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4를 한번 볼게. 그러면 얘는 병과 얘는 정상이 돼야 돼. 왜냐면 우성이 무조건 2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엄마를 보면 얘가 이제 다가 없으니까 스몰 d. 그럼 여기를 한번 맞춰보면 스몰 d가 되어서 자녀 2와 자녀 3도 다에 대한 병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녀 2와 자녀 3이 다에 대한 병이 나타났으니까 얘만 보더라도 지금 엄마한테서 받은 X염 색채로만 가정을 해보면 자녀 3과 맞지 않아서 이게 X염 색채가 아니라 상염 색채에 있는 아이인가 보다 라고 문제를 바꿔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확실치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자, 이제 상염 색채로 한번 가볼게. 엄마를 한번 볼게요. 엄마는 지금 병이 나에 대한 자녀 3. 여기는 지금 이제 정상이니까 스몰 b. 그럼 엄마랑 아빠는 라지 b, 스몰 b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를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 정상이라고 말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정상과 병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엄마 같은 경우 엄마와 자녀 1은 다 가에 대해선 정상이니까 자녀 1 같은 경우도 스몰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2와 자녀 3을 보면 다에 대해서 병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스몰 d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한번 그냥 맞춰 볼게요. 그다음에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가에 대해서는 정상, 나에 대해서는 병, 다에 대해서도 정상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 라지 D가 있어야 되겠고,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밖에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자녀 2도 엄마한테서 온 거는 하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자녀 2 같은 경우에는 가에 대해서는 병이니까 아빠한테서 이걸 하나 가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병이니까 대문자. 그럼 자녀 2의 이거는 아빠한테서 왔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아빠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자녀 1에서 봤을 때 스몰 a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녀 3을 한번 볼게요. 자녀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엄마한테서 받았는데 자녀 3도 병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맞지가 않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바꿔줘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 얘가 정상과 얘가 병이고 얘가 병이고 얘가 정상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맞춰주면 자녀 3에 이제 나부터 시작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스몰 b. 그럼 엄마 아빠는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스몰 d. 그러면 이렇게 같이 올 텐데 자녀 3은 병에 다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그럼 아빠랑 이렇게 같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병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엄마는 정상인데 자녀 2, 3이 다 가에 대한 병이 나타났으니까 스몰 a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 보면 엄마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볼게. 자녀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을 테니까
아이고. 자녀 2 같은 경우는 스몰 a에 그 다음에 엄마는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자녀 2는 나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같이 오고, 근데 이제 다도 걸렸다고 되어 있으니까 다는 이렇게 같이 있겠죠. 그 다음 자녀 1을 한번 유추해 볼까요? 나에 대해서는 병이고 다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엄마께 무조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빠 거를 한번 보면 나에 대해서는 병인데 뭐가 와든 상관이 없는데 뭐가 오든지 간에 라지 D가 무조건 올 테니까 자녀 1 같은 경우에는 다에 대해서는 병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자녀 4거든요. 자녀 4 같은 경우는 가가 걸렸어. 그러면 가가 걸리려면 얘는 무조건 스몰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스몰 D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몰 D와 스몰 A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엄마랑 아빠 거 중에 엄마 거잖아. 엄마 거. 아빠가 라지 D가 있으면 무조건 병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염색체를 2개를 준 거는 난자인 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염색체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몰 A가 같이 왔다는 것은 이 염색체가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비분리돼서 같이 왔다는 거니까 감수 1분열이 아니라 감수 2분열인 게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2개의 상동 염색체가 같이 오면 자녀 4 같은 경우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가 될 텐데 자녀 4의 가가 무조건 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스몰 A로 픽스가 돼 있고 다는 발현이 안 되니까 무조건 스몰 D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스몰 A와 스몰 D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엄마의 염색체 하나니까 이 염색체가 복제됐을 때 분체가 비분리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같은 종인 동물 2에는 6, 1, 2, 3의 세포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래요. 가나다라 중 2개는 1의 세포, 1개는 2, 나머지 1개는 3. 1과 2 사이에 3이 태어났대요. 이런 문제 어디서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1과 3의 성별은 같다. 얘도 이제 수특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림은 가나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낸 것이래. 생략한 게 아니라 1, 2, 3, 4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고 나타나 있는 염색체가 X 혹은 Y 중 하나래요. 그러면 가를 볼게. 얘는 지금 2N인 걸 알 수가 있지. 2N은 6인데 다 쌍쌍이 싹을 다 짓고 있으니까 얘는 4 플러스 XX에 얘는 암컷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타나 있는 염색체는 X 염색체인 걸 나타날 수가 있겠지. 왜 2에는 6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나타나 있는 게 Y 염색체면 그러니까 암컷이든 수컷이든 무조건 X는 생략되어 있을 텐데 가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2에는 6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염색체는 X 염색체다. 여기는 n = 2죠. 근데 원래 3이어야지. 왜? 여기는 y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컷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서로 다른 A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라를 한번 볼게요. 얘도 2에는 6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2에는 뭘로 나타나 있냐면 5로 나타나 있어. 왜? Y 염색체가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수컷인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1과 3이 수컷이고 2가 암컷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라지 A에 라지 B, 스몰 B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생략돼 있는 거는 A니까 A라고 하는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겠구나. 그러면 아들인 3은 무조건 엄마한테서 받은 X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얘는 3이 되는 것이고 얘네 둘은 뭐가 되겠어? 2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1의 세포가 2개가 있으니까. 즉 아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빠를 구해보면 X 스몰 A에 Y, 라지 B, 스몰 B가 있어서 지금 나라고 하는 세포는 라지 B와 Y만 있는 그런 세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있는 세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녀 3을 보면 지금 얘가 자녀 3인데 어떻게 라지비니까 아빠한테서도 라지비 받고 엄마한테서도 라지비 받고 그럼 다는 1의 세포다. 1이 아니라 2의 세포겠죠. 3에는
3어지 자녀에는 스몰 b가 있다가 아니라 라지 b만 있으니까 틀렸다. 19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식 가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와 나 중 하나만 X염색체 있대요. 가는 라지 H, 스몰 H, 나는 라지 T, 스몰 T, 대문자는 완전 우성이다. A를 제외한 구성원이 다 나타나 있는데 A는 여자겠지. 근데 얘들아 여기 또 한번 써볼게. 1은 가나, 3번은 나. 가나. A는 몰라. 표는 구성원 2, 3, A의 세포당 라지 H와 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라지 H와 가가 0 아니면 2래요. 2하고 A가 0 혹은 2인데 2는 지금 가나에 대해서 다정상이잖아. 근데 지금 한번 보면 가인지 난지 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X염색체에 있어. 근데 5하고 6이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이 다 다르니까 가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겠지만 A에게서 받은 X염색체가 하나씩 다 다른 종류. 즉 A라고 하는 엄마는 가든 나든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가 분명히 이형접합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형접합이다 라는 것은 라지 T와 스몰 T 중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소리예요. 가든 나든 뭐든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엄마는 절대 가와 나, 즉 라지 T와 스몰 T가 무조건 하나일 테니까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는 가와 나에 대해서 다 정상이니까 라지 H가 없다. 즉 정상이 스몰 H고 얘가 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 가라고 하는 얘도 정상 유전자거든요. 왜냐면 2가 얘가 합쳐서 0이니까. 그럼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은 스몰 H, 스몰 H인데 3번은 여자인데 얘는 무조건 3번 볼게요. 3은 라지 H가 0이고 가가 하나 있는데 얘가 1이야. 근데 이 가는 라지 T 혹은 스몰 T 중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가 더해서 1이라는 것은 얘는 무조건 이형접합인 걸 알 수가 있죠. 이형접합인데 나타났다? 그럼 얘도 병이 우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병 유전자라고 했으니까, 정상 유전자라고 했으니까 가는 스몰 t인 게 확실하겠지. 그러면 이제 A를 한번 볼게요. A는 가가 무조건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는 스몰 h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우성이니까 상염색체 우성이거나 혹은 성염색체 우성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가 상염색체 우성이라면 가는 1번은 3번 딸한테 무조건 X염색체를 줘서 딸 3번도 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으니까 가는 상염색체, 나는 X염색체구나.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 라지 H, 스몰 H, 여기는 스몰 H, 스몰 H에 1번 같은 경우는 X, 라지 T, Y, 2번 같은 경우는 스몰 t, 스몰 t.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A 같은 경우에는 X, 라지 T, X, 스몰 t겠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라지 H와 스몰 t를 더한 값이 2니까 라지 H도 무조건 하나 있을 것이고 엄마한테서 받은 스몰 H가 하나 있을 거겠네. 그러니까 기억을 보면 가는 스몰 t다. 맞죠? 니은은 2다. 맞아요. A에게서는 무조건 이형접합이니까 우성인 병이 모두 발현되겠다. 20번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지역 H에서 식물군집의 수직 분포를, 표는 H의 기역에서 방역구법을 이용한 식물군집을 조사한 결과래. 기역은 화렵수림과 침엽수림 중 하나이고 종 1과 2는 화렵수에 속하고 3과 4는 침엽수에 속한대요. 2의 상대 피도값은 4의 상대 빈도값과 같다.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값은 중요도예요. 근데 문제가 빈도가 다 나왔어. 그럼 빈도를 다 한 번 더 해보면 2.0이잖아. 그러면 얘는 2.0이기 때문에 얘의 상대 빈도는 2.0분의 0.7 곱하기 100 하면 되거든. 그럼 얘는 35%겠죠? 얘는 뭐예요? 15%. 그러면 얘는 30%. 그 다음에 얘가 20%인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4의 상대 빈도값 20%가 2의 상대 피도값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20%라는 것은 여기는 몇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4%. 얘가 16%니까 다 더했을 때 얘의 상대 피도값은 몇이 되냐면 60%가 될 거예요. 그럼 60%니까 A의 값은 0.6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체수를 다 더해보면 22, 25, 27, 26을 한번 다 더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47이고요. 이렇게 더했을 때는 얘네 둘이 더하면 100이야. 그러니까 여기의 상대 밀도는 22%, 25%, 27%, 26%예요. 그럼 다 한번 더해볼게요. 이렇게 다 더해야 중요도가 나오니까. 그럼 다 더하면 60일 얘를 다 더하면 60 얘를 다 더하면 117 얘를 다 더하면 62.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점종은 3이 되겠지. 3, 종 3.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냐면 화렵수림이 아니라 침엽수림이고 A는 0.6이고 이 그래프를 보면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차이가 당연히 날 테고 수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문제를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18, 19번이 살짝 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유전 문제보다 나머지 문제들이 살짝 어려워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6월 모의고사의 난도가 조금 살짝 많이 상승한 걸로 봐서 생물이 역시나 쉽지 않게 문제가 전개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6월 모의평가 풀이였습니다.